네, 그럼 이번에 치킨런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그 화폐 개혁하고 CDBC 간의 투자 방안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화폐 개혁과 화폐 전쟁 간의 시나리오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부가 그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암호화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정부들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이 부분과 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할 거예요. 우선 화폐 개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못 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중앙은행이 이 방송 볼 거예요. 여태까지 단순한 종이화폐로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 직원들이 생각했다고 지금 보거든요. 쉽게 하면 1대1로 수량을 조절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문제 없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1대1이 되는 순간에 모든 국민들이 시장 차원에서 달러를 선택해버리는 순간 문제는 대단히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네. 기업도 돈 안 가져 들어와요. 그 수출해가. 그죠? 안 가져오면 뭐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 편성 많이 하잖아. 아파트 투자하듯이. 그렇죠. 너나도 예약금 해보면 시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이렇게 우리 심리가 지금은 1달러가 1,100원 이런 식의 생각인데 1달러가 100원? 네. 이러면은 순간 이거 우리 거 더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에 달러를 가지게 된다 이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 사람들이 심리가 과연 우리나라 돈 가치가 1대 100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달러와 같이 계속 동일하게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수준은 안 올렸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 박사들의 수준 표절로 안 해야 돼, 박사들이. 그게 뭐냐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표절하는 순간에. 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져 버려요.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에 배는 산으로 가버려요. 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뭐 일본 아줌마들처럼 자산시장 참여자들이 그 말이 왔다는 왜 부인이지. 일본 전체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하긴 그 열풍이 분다는 거는 그 주변이 막 이렇게 입소문으로 하게 되고 그렇죠. 배우게 일본 되고 전체 하니까. 국민들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벨상 한 명 나오지만 그 주변이 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국이 1대1로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어서 이 얘기를 좀 더 하면 나중에는 오는데 빠질지 중복될란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 금본위제가 폐지될 당시에 프랑스가 바꿔달라 했거든요. 네. 너네들 가지고 있는 그 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하고 바꿔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닉슨이 못 바꿔줘. 바꿔줄 거 없어 이거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가 칼부림 나요. 그죠? 그렇죠. 방송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일반인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떼인 거니까 돈을. 그러니까 내 돈 떼먹은 거예요. 예?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은 그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엄청 떼는, 그러면 전쟁도 날 수 있는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프랑스와 나머지 국가들은 종이화폐 기축통화제에서 그래도 계속 했느냐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달러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 기축통화는 뭐냐라는 문제, 아까 화폐란 무엇이냐는 그 우리가 의문에 도달하게 된다고. 그래서 기축통화는 미국 국방력 그때 제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국방력은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전쟁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달러야 하는 게 국방력. 또 경제 규모도 그 당시에 미국이 제일 컸거든요. 또 그래도 달러야.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학자들 연구하는 방법, 그죠? 어프로치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4차 산업이 되면 될수록 어프로치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프로치 방법도 미국이 제일이거든요. 또 그래도 달러야. 그러니까 어느 쪽을 봐도 그래도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가 됐고, 그나마 영국이 그래도 오랫동안 그 상당한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미국도 영국도 가치 많이 떨어졌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07, 8만 하더라도 2대1 가까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1파운드가 2달러야. 근데 지금 행편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영국 통화 같은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1대1로 유지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영국조차도 그게 영국, 실패했으니. 예,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유로는 왜 1대1로 질문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유럽이 출발할 때, 처음에는 13개국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19개국이에요. 네. 13개국을 합하면 미국 못지않거든요. 그렇죠. 전체 그죠? 규모는. 땅덩어리든 그 정도 되고, 인구도 그 정도 되고, 또 독일에 항문하는 방법도 세계적이거든요. 프랑스만 가도 미국 박사 인정 안 해줘요. 네. 예? 프랑스 박사라야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학문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가 루블 박물관 같은 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역사의 그 자산 가치란 말이야. 자산 가치란 말이야.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 1대1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화폐면 아니라는 거지. 종이화폐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어느 나라 통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직원들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느끼기로는 그냥 종이화폐, 단순한 종이화폐를 인식하는 것 같다. 하는 총재 그 얘기를 끄집어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두 분 또 느꼈어요. 작년에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한 1, 2년 됐죠. 네. 그때 한국은행 결론이 총재 말씀인데 그 가상 통화라는 말을 써버렸단 말이요. 그러면 화폐하고 통화는 한 2촌이나 3촌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중에 나올 건데 미리 지금 얘기를 해주지요. 2019년 7월도 기억되는데 국제회계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 기구예요. 회계 기준을 말하는 거, 국제 간에. 네네. 거기서 그러면 이 비트코인 등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라고 논의를 했어요. 그 논의하는데 결론은 하루에 나왔지만 거의 하루 이틀 고민했겠어요? 최소한 6개월이나 1년간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지었나 하면 기타 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타 자산이면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은 알 거예요. 현금 자산 다음에 그 대차제조표에 표기되는 것이 현금과 유사한 우편한 정서입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현금에 가까운 순으로 나열해요. 대차제조표가. 근데 기타 자산으로 보려면 맨 끝이에요. 자산에서. 그죠? 그리고 BIS 자기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권은.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순간 BIS 자기자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그냥 일단 화폐로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국채 정도만 그래도 인정해지 회사채만 하더라도 한 30% 까버리거든요. A급도. 그 액면가에서. 네. 그래갖고 자기 자본 비율을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자꾸 이것을 화폐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이미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은 화폐가 아니에요. 이건 자산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죠. 자산 중에서도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 유가증권과 같은 거는 보다 훨씬 못한 거로 지금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야. 네. 그 회계는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향후 그 많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폐개혁 얘기가 나왔는데, 화폐개혁이든 아니면 중앙은행이 추진하던 디지털 화폐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너무 초보적인 수준에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화폐가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거래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교환 수단.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이니까 매춘업을 어떻게 볼 거냐. 다 현찰로 거래되거든요. 네. 이 문제가 그 인구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그 문제도. 단순히 그러고 지하 경제를 발본색하고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 중앙은행 그 화폐를 개발한다면 이것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 지하 경제 생각보다 두터워요. 지하 경제라고 하니 금융 실명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한 그 경제 활동은 세금 포탈이 관계된 경제 활동은 지하 경제로 보면 됩니다. 네. 그 사람은 신분 노출을 꺼려 해요. 그죠?
그렇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돼요. 일단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순간 이거는 모든 게 다 추적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개발할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개인 간에 지금 우리는 그 동거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뭐 중앙은행도 모르고 시장은행도 모르게. 그렇죠.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게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향후 2, 3년 안에 안 된다고 봐요. 5년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시범 서비스 하고. 그러니까 시범이고 공산주의니까 통제가 가능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자유 진영 예. 민주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더 어려울 수 있다. 더 복잡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긴 뭐 대상되는 저항 세력들이 예, 만만치 않을 않고 테겠죠. 또 그 사람들이 이미 액션으로 했을 때 우리 아파트 투기보다는 훨씬 고수들이 지하 경제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 아파트 투기꾼만 하다가 아마추어지요.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추어한테도 지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아까 그야말로 지하 경제 뛰는 사람은 프로인데 프로를 정부가 이겨 아마추어한테도 못 이기면서 더군다나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아마추어예요, 제가 볼 때. 예? 화폐 개혁한다는 말 자체가 아마추어라는 얘기를 공포한 거야. 예? 그게 우리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그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간 본다고 하잖아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예, 중앙은행 총재가 할 게 아니고 정치가가 해야죠. 아, 그거는. 그렇잖아요. 중앙은행 총재가 정치가면 모르지만은. 하긴 뭐 연준 의장 말 한마디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조심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이쪽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는 그냥 화폐인 거고 예. 우리가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이 우리 암호화폐라고 표현하는 기타 자산이에요. 이거는 다 기타 자산이기 예,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예. 일단 사실은 화폐는 그 변동성이 안정적, 스테이블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암호화폐는 이 등락폭이 있으니까 예. 불안정스러운 면이 있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화폐는 가치 척도를 하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인데, 교환 수단이 교환 대상이에요. 비트코인 등은 기타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기타 그게 주체가 아니라 화폐의 주체가 아니라 교환 화폐를 대상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 예, 교환 대상이라. 다른 유가증권하고 뭐 다 자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돈이 그래서, 아니라. 예. 그러니까 돈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지 돈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 그래서 국제회계학회에서 뭐 하루 이틀 고민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6개월 내지 1년 고민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 낸 게 이거는 기타 자산이다. 네.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우리 수용해야 돼요. 자꾸 그걸 아니라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준 의장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 화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 하루 이틀 고민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1년 이상 고민해갖고 내린 결론이라. 근데 이제 또 이 암호화폐 쪽의 어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파워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기득권 세력과 네. 이제 신 그리고 자유주의와 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수량을 가지고도 이거는 대체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한정돼 비트코인 이미 딱 생산이 한정이 돼 이거 있으니까. 이론하고 똑같은 얘기와 아까 화폐 수량에서 이 이론하고 화폐 수량하고 돈 가치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계속 지금 변동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면 물가는 급등해 버려요.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면 왜 그러니까 생산이 스톱돼 버린다는 거예요. 화폐 수량이 턱없이 화폐 부족하면 수량이 많아야 생산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량이 죽어버리면 속도도 또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많이 그냥 자산으로 보통 자산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을. 예, 그래서 화폐라는 용어 자체를 빼야 돼요. 뭐 불만 세력이 있겠지만. 암호화폐라는 예. 말은 틀리다. 예, 예. 이미 국제적으로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그걸 수용을 해야지. 그래서 저항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 또 계속 논쟁거리가 있는 문제라 이 정도로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유양심 씨가 주신 질문인데요. 그 일본의 엔화 강세 회복은 2012년부터고 이전 1990년부터 2012년까지는 약세였습니다. 엔화 강세의 원인은 미국, 유럽의 금융위기로
유로화와 달러가 많이 풀린 데 비해서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긴축을 통해 IMF와 그 리먼 금융 위기를 모두 벗어나서 엔화를 마구 찍어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엔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일어난 강세 현상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질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수준 높은 질문 같긴 해요. 너무 길어가지고. 예, 예. 우선은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느냐, 작게 풀리느냐, 아니면 미국이 많이 풀었느냐, 일본이 많이 풀었느냐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맞냐 잡냐가 그런 게 결정나잖아요. 아니고 결국 결제에 필요한 돈 대비 얼마나 풀리느냐는 거예요. 아. 결제에 필요한 대비.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크니까 결제에 필요한 돈이 많아요. 또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다른 나라 그 아까 무역이나 이런 데서 또 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제에 필요한 돈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죠? 근데 일본은 뭐 자기 국내 그 GDP 정도만 연간으로 따지면 GDP 정도만 결제하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연간 GDP 대비로 보면 이제 누가 많이 풀리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간 GDP는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다 달러 표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화량은 그 자국 통화 표시로 돼 있어요. 보는 통화를. 그러면 보는 통화도 그때 환율로 그 계산해 그 환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환산해 보면 일본보다 미국이 훨씬 작게 풀렸어요. 일본 이 통계 아마 들어갈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는 통화량을 이 표로 가지고 설명하면 2001년, 2012년 이 질문자님이 유양심님이 2012년 이전 이후로 나눴기 때문에 통계를 제가 2012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10년간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0년간을 제가 2001년부터 봤어요. 보니까 미국 보는 통화량은 뭐 비교하기가 쉬워요. 달러로 돼 있고 GDP도 달러니까. 네네. 일본은 그런데 보는 통화량은 엔화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GDP는 달러로 또 환산해 놨어.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을 택하다 보니 보는 통화량을 아예 가지고 그 당시 환율로 가지고 환산을 하면 비슷하게 나와요. 네.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해본 결과, 예, 그 일본이 그 4.3조 달러를 가지고 2001년에 그 GDP가 3.3조 달러입니다. 그죠? 네, 맞죠? GDP가 4.3조. 그런데 그 보는 통화량은 89조 엔이에요. 네. 그래서 120엔 1엔 환율로 환산을 하니 뭐한 70 몇 저거요. 저거는 89조 엔. 89조 엔밖에 안 돼요. 89조 엔인데 121엔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네. 약 한 7천억 불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7천억 불이 4.3조 GDP 결제하는데 사용됐잖아요. 7천억 불이 더 될 것 같은데 네. 120불이면 90조에 90조로만 따져도 예, 120이니까 거의 제가 요게 네, 하여튼 뭐 저렇게 예. 미국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은 많이 풀려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 유통 속도가 그 상대적으로 일본이 미국이 빠르다는 거는 미국이 작게 풀렸다는 겁니다. 돈이. 네. 화폐 유통 속도, 돈이 많으면 유통 속도가 빠를 이유가 없죠. 이미 돈으로 결제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그 GDP를 가지고 유통 속도를 일반적으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훨씬 또 빠르고 미국은 또 외국에서 결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까도 했잖아요. 한국의 무역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미국 돈이 훨씬 작게 풀린 거로 봐야죠. 일본이 2배 이상 많이 풀린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필요한 통화량 대비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를 가지고 일본보다 미국이 많이 풀리느냐, 미국이 더 많이 풀리느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GDP 대비 얼마를 풀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 이거가 좀 오류가 클 수 있다. 또 GDP도 또 문제지요. 미국은 그렇다 이거죠. 다른 나라는 얘기가 되는데
네. 미국은 다른 미국 GDP와 관계없는 지역에서 기축통화라는 이유로 결제에 사용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GDP 대비 화폐 공급량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 예. 다른 나라는 이제 GDP를 가지고 뭐 주로 자국의 그 GDP 결제 사용되니까 그건 얘기가 되지만은 미국만은 그렇게 같이 비교하는 거는 안 맞다. 네. 뭐 GDP라는 말 자체도 여기서 이제 오류 좀 오해하고 있거나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트남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는데 미국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애플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GDP가 증가해요. 그렇죠? 네. 애플이. 네. 그런데 중국에서 하면 미국 GDP 감소 요인이 생기면서 중국 GDP 증가 요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GDP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알고 보면 돈은 누가 버느냐 하면 애플이 벌거든. 그러니까 GDP는 중국계 잡히는데 예. 그게 중국의 부가 아니라 예. 애플, 즉 미국의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한 보유고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애플이 벌던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의 한 보유가 엄청나다는 이 표현을 하면서 다른 나라, 그런 중국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도 웃기죠. 모순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달러가 뭐 3조 달러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3조 달러 좀 넘게 통계를 보면. 네, 3조 뭐 하여튼.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 절반은 그 애플이나 아니면 다국적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또 아니면 채권 시장이 이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채권 팔아는데 그것도 돈은 월 채권 산 사람은 외국인이면 네네. 그 사람들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GDP는 뭐 야한 보유고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 아까 경제 지표하고 같이 비교하는 거는 뭐 참고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동등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양심님 답변 된 것 같아요. 네. 돈이 많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는 지난해 대비 통화량이 많이 증가했느냐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필요한 통화량 대비 얼마나 많이 공급했냐. 그걸 미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훨씬 더 많이 공급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 통화량 공급이 작았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였다라는 말은 안 맞다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이 이제 일본에 이제 지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001년 기준으로 지금 일본의 화폐 유통 속도가 약 5.9배고 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은 해 16배거든요. 예. 거의 2배 이상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거 생산이 외국에서 지금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네네. 동남아 일대 많이 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우리가 좀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외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네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기타 아시아 국가 GDP 성장에 기여하다 보니 일본 GDP가 낮게 잡힌 거예요. 그 대신 일본 기업들은 돈을 벌잖아요. 네네. 낮은 인건비를 가지고, 그죠? 또 시장, 그 지역의 시장을 어떻게 보면 지배할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일본 기업은 돈이 많이 버는데 이건 GDP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용은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버니까. 네. 그죠? 이익이 되니까 여도 아까 장사 잘 되면 한 명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님 자리도 이태로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고용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2020년 전에 이랬잖아요. 뭐 한 1, 2년 전에. 이 학생들이 그 아쉬운 게 아니라 기업이 아쉬워. 그러니까 취업 그냥 거의 100%야. 네. 예? 근데 한국은 학생이 아쉬워. GDP는 훨씬 높아. 미국보다. 그게 뭐냐 하면 GDP는 높지만 실속이 없다는 얘기. 기업들이. 그래서 채용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GDP는 낮지만 실속이 있으니까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지게 제대로 봐요. 그래서 이게 GDP에 대한 이해에 이제 관련한 문제거든. 그죠? 이 과연 GDP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이 GDP가 낮으니까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과연 GDP를 이해하고 있느냐?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GDP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죠? 여기 가장 비근한 예를 이래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군인이 고속도로 닦을 거라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땅도 국가 거고. 국가 거잖아요. 그럼 고속도로 하나 닦는데 GDP가 우리나라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죠? 100분의 1 안 될 거라고. 그렇죠. 근데 GDP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 북한은요. 예? 근데 GDP, 고속도로는 똑같잖아. 네. 근데 GDP를 가지고 북한은 못 사는, 물론 못 살죠, 못 사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GDP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 나라가 행핀 없다, 실패했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GDP가 사실 올해 기준으로 아마 일본을 돌파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좀 스스로 막 자랑스러워하고 예, 있는데 예. 이게 의미가 없는 수치다. 그렇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영화 그 제목이 저 영화 대사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의미 없다요. 이러면 나가린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많은 그 기계 산업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기계 산업이 지진 나면 엉망되잖아요. 네. 지진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진 관련 산업들이 다 밖에 나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 나라 GDP의 증가에 기여하는데 다 일본이 돈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GDP가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면 취업이 다 되잖아. 근데 어느 기업이 적자 나는데 채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일본 GDP율이 증가율이 낮으니까 실패했다. 아베노미스는 실패한 실패했다 것이다. 이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분이 과연 GDP는 알고 말씀하시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GDP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저도 아직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80%는 GDP를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 80%는 GD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봐요. 네. 예. 하여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 화폐, 금리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만만한 학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생각해야 될 변수도 많고 예, 연관해서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그 주신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했는데 준비했던 것보다 많이 못했어요.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목이 또 지금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해주신 그 우리 윤채현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